네, 자, 통화통이쇼 이제 3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5천억이 넘게 빠져나가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탈락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장 저점에서 꾸준히 좀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가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월간 수익률로 봤을 때 코스피는 1.8%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여전히 상승률을 기록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유가증권 시장은 3달 만에 월간 수익률 하락으로 전환하게 됐는데 연말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12월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국내 이슈 체크인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양태준 대리와 어떤 내용들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맥없이 무너지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겨우겨우 힘들게 올라갔던 2000선 정말 하루 만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도 2% 넘게, 2% 가까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외인들의 자금이 지금 5,500억 가까이 좀 이탈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11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하루가 이제 상당히 좀 안 좋게 끝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로 가는 이제 오늘 첫 이제 개장일이 됐는데 오늘도 이제 그렇게 순탄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MSCI 지수의 편입에 이러한 부분들로 거론이 되면서 한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더 이제 비중을 실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물시장 같은 경우에 5,500억 가까운 물량이 나왔고, 선물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7,5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합치면 거의 1조 1,50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왔고요. 지금 전체적인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방어적인 전략으로 좀 어느 정도 약하게 들어왔습니다. 투신권 같은 경우도 어제 거의 오후장까지도 매도 물량 나오다가 거의 마감에 잠깐 이제 매수대로 전환했는데 저는 거의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개인들 물량이 상당히 좀 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개인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한 3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들어온 것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이런 중국 딜레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런 경기 상황도 상당히 한국 시장에 안 좋게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 나오는 MSCI 정도,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금감원 조사도 받고 있고 주가 조작이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시끄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중국 영향도 한국 시장에 좀 많은 좀 부분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이슈가 또 간밤에도 나왔잖아요. 이 위안화 통화바스켓 편입 소식 IMF 쪽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만약에 여기 편입이 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또 위안화가 평가 전환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국내 증시로 바로 영향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만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좁은 폭의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단기적인 하락과 상승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모멘텀을 갖고 가느냐는 또 이제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갖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의문을 좀 갖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2000선 전후에서 여전히 좀 그 부분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지수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분간은 외국인들한테는 좀 매력이 없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봤을 때는 하나의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크게 큰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좀 매력은 없다. 왜냐면은 외형적인 부분들은 모르겠 내면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대형주,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러한 아니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종목들은 크게 좀 매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이미 수익률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거의 차익 매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 투자하신 분들이 따라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왜냐면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좀 대처하기 힘드실 수 있고요. 그나마 좀 나은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도 투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특정 뭐 대형주 종목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이렇게 좀 중국을 놓고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중국 쪽으로 좀 많이 쏠린다,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글로벌 이슈로 볼 때는 이제 뭐 양적 완화의 어떤 유럽의 어떤 방향,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의 방향, 이런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느 쪽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3일날 회의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상승을 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호재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동결하면은 상당히 좀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는 큰 영향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양적 완화를 안 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상당히 큰 하락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호재로 봤을 때는 유럽이라든지 중국, 뭐 미국, 일본한테는 다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받고 있고요. 오히려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이미 지수에 어느 정도 한국 시장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나마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좀 방어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큰 영향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예상대로 부양을 단행하게 될 경우에는 하단 지지 정도만에 그칠 뿐 어떤 호재성 재료로 읽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결국은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벽 때문인데 앞으로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결국은 뭐 관망이 답일까요? 지금 박스권 상단이 뭐 2050선까지라고 했는데 이번엔 2050선도 못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스권이 좀 좁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좁아진 만큼 그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뭐 접근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 단기 하락, 이제 어제 같은 장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저가 매수를 좀 유지를 하신다면은 이제 12월 달을 보시기보다는 이제 내년을 좀 대응을 하시면서 좀 저가 매수, 그러니까 포트를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 한 20% 내외 정도로 해서 좀 분할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신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독 좀 관심 있게 보는 길게 봤을 때 섹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지요? 좀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면 자동차 섹터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현재로서도 시장,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사이클상으로, 업황 사이클상으로 내년 같은 경우도 뭐 큰 상승폭은 뭐 안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내년 같은 경우도 좀 견조하게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하게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러니까 특히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좀 중심으로 좀 갈 것 같고요. 그 외 밑에로 이제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 이런 대형 부품주들이 끌고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짧게 보기도 참 어렵고요. 길게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 이후를 봤을 때 내년을 기대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 타이밍이다라는 부분도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메리츠 송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